여러분들 EMS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EMS라는 것은 전기 자극을 이용해 운동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디바이스입니다. 이 EMS의 대중화에 앞서고 계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트햄스의 대표 김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김준상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EMS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EMS는 약자로 하면 Electronic Muscle Stimulation의 약자로서요. 전기 근육 자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듣기엔 생소하겠지만 이미 1960년대부터 있어왔던 운동이고요. 나사나 소련 체육대학교에서 운동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게 2007년도에 독일에 의해서 대중화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이런 근육 운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그 나사에 있는 우주인들이 중력 밖에 있게 되면은 근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되게 약화되는데요. 그 약화된 상태에서 건강을 찾아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EMS를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EMS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한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EMS라는 게 캐즘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단계일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독일에서 EMS, 홀바디 EMS 장비를 가져와서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수도권에만 저희 브랜드가 35곳을 운영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300곳 이상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침체기를 겪고 지금 최근에 혹시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코페니아. 네. 사이코페니아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질병으로까지 인식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EMS를 활용한 근력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국내 EMS 장비 개발 업체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한 에스테틱이나 다이어트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진화가 됐는데 사실 EMS는 피트니스보다는 헬스케어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피트니스와 헬스케어에 있는 이 브릿지 역할을 EMS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피트니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크지 않은 시장이고요. 전체 인구 중에 약 10% 정도만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들이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요. 그분들은 여하튼 운동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든지 시간 제약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EMS의 가장 큰 장점이 물론 16분, 20분 정도는 약간은 힘들지만 시간이 짧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동작이 복잡하지 않아서 운동 초보자도 얼마든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경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봤을 때 EMS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러 복잡한 운동이 아닌 그러니까 운동의 베리에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에 대한 베리에이션 즉 강도 설정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의료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의료 쪽에서는 관심을 그전에는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요 EMS가 운동적 효과가 없다라는 일반인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이 주류였습니다. 근데 한 2007년서부터 독일의 미아바디텍이라는 회사가 실험의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연구 논문들은 다 누워서 그냥 또 전문용인데 모노폴라 방식으로 단극 방식으로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근력 증가하는 효과가 없었는데 근육 위축은 그래도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에게만 약간의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 대중적으로는 사용 안 했는데요. 독일에서 연구 나온 논문은 자가수축을 동반한 바이폴라 방식의 저주파는 근육 성장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프로 엘리트 선수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운동적인 요법으로 인정받고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EMS 관련된 논문들은 다 근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력 증가에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 디자인도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독일 피보를 갔을 때 독일은 이미 피트니스가 기업화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EMS를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EMS의 지금 홀바디 EMS의 가장 큰 단점은 서비스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비치는 게 아니라 타이트한 옷을 입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 환경인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자기의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쪽이나 유럽 쪽은 여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좀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도 디바이스가 계속 발전을 해서 그런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지만 대중화가 되고 많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EMS에 대한 협회도 지금 만들어서 교육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사업은 제가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이 EMS를 쉽게 보시고 배우지 않고 제조사의 설명만 듣고 운동을 시켜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전기 생리학이라든지 이 저주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고객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EMS 트레이닝을 전달하고자 잼스타라고 글로벌 일렉트로닉 머슬 스티뮬레이션 트레이닝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세계 전기 근육 자극 운동 협회고요. 여기서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면 이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올바른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있었던 피트니스 장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헬스장과 필라테스. 이 안에 이제 샵앤샵 개념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이 EMS를 넣었을 때 유용성이 확대될까요?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필라테스 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여하튼 고강도 근력 운동은 이 EMS로 활용을 해서 필라테스에서 부족한 근육 증가라든지 근력 운동을 채워주고요. 나머지는 유연성을 다시 채워준다면 그 두 가지가 많이 보완이 되고요. 또 일반 피트니스 쪽에서는 상당히 운동 초보자들이 웨이트를 하기에는 처음부터 근력이 많이 딸려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보조적 수단으로 이 EMS로 근력을 증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이라든지 PT를 받으면 고객도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융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필라테스가 굉장히 유용성이 증가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력에 대한 증가를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장비를 구매했을 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건데 EMS는 굉장히 컴팩트하단 말이죠. 장비 하나로 필라테스랑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훨씬 더 살릴 수가 있는데 필라테스에서 EMS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필라테스에서 EMS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점은요. 저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EMS 장비를 착용하고 기구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근데 EMS는 이것도 뭐 전문적인 얘기인데 주동근하고 기랑근하고 협력근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돼서 코어 컨트랙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관절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기구를 하는 것보다는 EMS 자체만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라테스에 올라가서 허리를 꺾는 동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자극을 주면 허리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MS 쪽으로만 운동을 시키고
기구라든지 그런 거는 EMS 복장을 착용 안 하고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좀 첨언하자면 이제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필라테스 전문가들이 들으셨을 때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허리를 과신전한다거나 과굴곡하는 게 아니라 뉴트럴 포지션 안에서 기구 필라테스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대표님이 되게 이력이 되게 화려하신데 네네. 원래 또 이제 체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또 법학을 또 전공하셨고 네. 그리고 사업도 사실 원래 피트니스가 아니셨잖아요. 네네. 원래 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원래 했던 사업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계몽 미디어라고요. 출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몽사. 네. 네, 계몽사가 사실은 뭐 부도가 나고 지금 다시 회생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초기에 한 10여 년 전에 거기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사업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자에서 투자자로 전환을 하고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강한데 대표님의 경우에는 투자자였다가 사업자로 오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공헌, 사회에 공헌을 하고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자에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우선은 제가 이 EMS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EMS라는 아이템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킨다면 사회의 어떤 건강 증진이라는 데서 공헌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저 스스로는 이런 건강 증진이라는 것을 사회에 공헌했다라고 하면 자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금 어려운 EMS라는 불모지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스스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미래 전략을 보고 지금 현재는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당겨오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 겪고 계실 텐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듯이 힘든 역경이나 그런 과정이 없다면 성공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이 미래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고 지금 이 과정에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제가 해결해 나갔을 때만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도 경쟁 우위에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 사장님들이 되게 어떤 실패 없이 그다음에 고생 없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들도 고생도 있습니다. 고생도 있는데 빡세던데요. 네. 여하튼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 없이 성공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천재도 자기만의 고뇌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힘듦과 고충은 다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그거를 이겨내신 분만이 반드시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고생을 즐기십시오. 고생을 즐기시라는 메시지였고요. 옆에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유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고 그 안에서 세상에 없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사업이라는 말씀 너무 와닿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